수행평가하느라 고생이 많았죠. 일주일 정도 영상을 안 올렸었는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태양전지 부분의 프린트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태양전지입니다. 태양전지는 N형과 P형 반도체를 이용하여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기억나나요? N형 반도체는 반도체에 15족 원소를 섞어서 자유전자가 많은 반도체를 만든 걸 N형 반도체라고 했고, P형 반도체는 13족 원소를 더 섞어서 양공을 많이 만든 걸 P형 반도체라고 한다 라고 했었죠.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그림 기억나나요? 양공이 많은 반도체, P형 반도체, 전자가 많은 반도체, N형 반도체. 이 전공을 다른 말로 양공으로 부른다고 했었죠. 근데 이 둘을 붙인 걸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다이오드, 다이가 두 개란 뜻이었죠. 두 개를 붙인 걸 다이오드인데, 붙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양공은 N형 반도체 쪽으로, 자유전자는 P형 반도체 쪽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이게 되면 중간에 공핍층이라는 것이 형성되는데, 그렇게 되면 양공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쪽은 플러스, 전자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쪽은 마이너스의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되겠죠. 이때 빛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빛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빛 에너지는 이 에너지의 띠를 뛰어넘게 역이시킬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여기 있던 전자가 위로,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원자과 띠는 비게 되고 빈 부분은 양공, 올라온 자유전자는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되는 걸, 양공과 전자가 함께 생성되는 것을 양공전자쌍이라고 부릅니다. 양공전자쌍.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받으면 반도체 내에서 양공전자쌍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양공전자쌍이 형성되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는 전기장이 있었습니다. 양공전자쌍이 형성되는데, 이 양공은 플러스를 싫어하는 방향으로 P형 쪽으로 움직이고, 전자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싫어하는 방향으로 N형 쪽으로 움직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양공전자쌍이 양공의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가 있는 P형 쪽으로, 전자의 경우에는 이 플러스가 있는 전자 쪽으로, N형 쪽으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양공전자쌍의 이 둘이, 양공은 P형 쪽으로, 전자는 N형 쪽으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양쪽 끝부분 전극이, 얘는 양극, P형이 붙어 있는 부분은 양극이 되고 N형이 붙어 있는 부분은 음극이 됩니다. 양극과 음극이 생겼으니 이는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겠죠. 마치 건전지와 같은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 에너지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죠. 태양의 빛 에너지가 양공전자쌍을 만들었고, 내부의 P형과 N형이 내부에 있던 전기장에 의해서 이들이 분리가 되면 이는 전기 에너지로 이용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림은 이 책에 있는 이 그림도 잘 나타납니다. 양공전자쌍이 빛 에너지에 의해서 생기게 되면 이거는 내부의 전기장에 의해서 분리가 되고, N형이 붙어 있는 부분은 음극, P형이 붙어 있는 부분은 양극이 되고, 이 양극과 음극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게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전환시켜주는 태양전지의 원리가 됩니다. 태양전지의 단위는 셀, 기본 단위인 셀, 그것들이 모여서 전력을 얻기 위한 장치로 만든 걸 모듈을 직렬, 병렬로 연결해서 만든 걸 어레이라고 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형상될 수 있겠죠. 제일 작은 걸 셀, 그게 모이면 모듈, 그게 또 모이면 어레이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태양전지의 장점은, 태양전지의 종류는 반도체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눕니다. 실리콘 계열인지 합체 경우인지. 그 다음에 장점은 당연히 청정 에너지라는 것이 있고, 단기간에 건설할 수 있고, 전지판만 놔두면 되니까. 그리고 내 태양전지 중에서 연료 감응 태양전지는 투명하고 여러 가지 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많은 양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지판이 넓어야 되고 장소도 넓어야겠죠. 그리고 일조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효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발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첫 번째 발전은 태양열 발전입니다. 태양열 발전은 오목거울을 이용해서, 거울을 이용해 가지고 빛을 모아 가지고 물을 끓입니다. 그 끓여 가지고 발생한 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 태양열 발전입니다. 오목거울로 빛을 모아서
물을 끓인 다음에 끓인 물의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기들을 생산하는 것을 태양열 발전. 장점은 당연히 무공해, 청정에너지, 유지 보수비가 적다. 다만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일사량이 많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장단점 읽지 않을 테니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길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 방금 전에 우리가 한 태양전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풍력 발전, 바람으로 발전기를 그대로 돌리는 겁니다.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곳에서 잘 부는 곳에서만 잘 전기가 생산할 수 있겠죠. 조력 발전,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합니다. 밀물이 들어왔을 때 돌아가고 썰물이 나갈 때 또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합니다. 장단점 읽어보시고요. 지열 발전, 땅속의 열을 이용해서 온천 나오는 그 뜨거운 열 있죠? 그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는 경우입니다. 장단점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연료전지를 보겠습니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만나게 해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거는 물의 전기분해를 역반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의 전기분해는 물에다가 전해질을 섞고 그 다음에 건전지만 넣기만 했을 때 물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분리되었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반대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이용해서 물을 만들어내면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수소를 먼저 공급합니다. 공급하게 되면 공급했을 때 이쪽에 판이 있는데 이 판이 조금 특수한 판입니다. 특수한 판이라서 수소를 이온화시키고 이 전자를 모으는 판입니다. 전기 음성도가 작동하겠죠. 이온화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 판이 조금 비쌉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전해질을 타고 수소 이온들은 이동해서 반대쪽 판에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반대쪽 판에서는 이 전선을 타고 들어온 다시 또 전자가 있고 이 전자랑 다시 결합하고 수소가 되면서 이 수소가 다시 산소랑 결합을 하게 되고 산소가 다시 물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공급되는 건 수소, 산소이고 나타나는 건 전기 에너지와 물이 형성되는 거죠. 환경 오염할 것이 없고 화학에는 전자와 결합되어 있는 수소의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효율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는 굳이 꼭 수소 기체가 아니더라도 어, 화합물에 들어있던 수소라도 이렇게 반응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 연료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료를 이용할 수 있어서 앞으로 기대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주선에서 주로 이용됐었는데 이제는 다른 곳에서도 이용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많이 설명했던 부분은 태양전지 부분이고 연료전지 부분이 두 가지였죠.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험 공부하느라 바쁘겠지만 이 영상 보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봅시다.